네, 2021년도 대전 마을합창단 역량강화 워크숍 이번에 2부 지금 반주자분들을 위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2주 반주자를 위한 반주법 강연은 모건대학교 음악학과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과장이신 민경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과 이 현장과 또 유튜브로 화면으로 대략 1시간 반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시간에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대전마을 합창단 반주자 또 지휘자 여러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모건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겸 피아노과 학과장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는 반주과 주임을 맡고 있는 민경식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글쎄 좋은 음량으로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빵빵한 음량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 카를 오르프의 까르미나 부르나의 쫙 오 포르투나 하고 딱 나왔으면 훨씬 더 이렇게 집중이 딱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잘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제 오늘 의상이 좀 빨개서 그런가요? 오늘 포인트를 좀 빨간 넥타이를 했습니다. 12월이 되고 연말이어서 붉은색 계통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현장에서 그래도 또 직접 반주자로 활동하시고 또 앞에 구천 감독님이셨나요? 네, 그 강의도 2시부터 제가 봤었는데요. 지휘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과연 반주자는 어떤 자세로 음악을 좀 대해야 할지 그리고 또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 현장에서 겪는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로 같이 좀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눌 얘기가 아주 특별하거나 막 반주자 여러분들이 막 새롭게 느끼실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주자라는 역할과 태도에 대해서 원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 정도까지를 저도 목표로 잡고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거는 솔직히 반주과 교수라 그래서 뭔가 많이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반주과 교수라 하면은 사실 교육보다는 반주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치중해야 되는 역할이라 연주 활동이 조금 다른 피아노과의 교수님들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모건대는 2011년에 내려왔습니다. 2011년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거의 일주일에 한 회 정도씩 1년에 50회 정도의 물론 반주 공연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50회 정도의 공연을 하다가 이제 대전에 와서는 점차 그 횟수가 아무래도 학생을 가르치는 날짜가 많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대략 세보진 않았지만 한 1년에 20회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공연을 뭐 서울 예당이나 대전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제가 아닌 솔리스트와 같이 공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소통하는 강의가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저번 시간 처음 2시 딱 되니까 12분 정도가 고정적으로 계시더라고요. 7분에서 12분 정도가 유튜브를 보시는데 지금 현장에도 한 10몇 분 계시거든요.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하시게, 그리고 한번 또 이런 재미도 있을 수 있게, 사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에 참여하셨는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는 그런 의미로, 혹시 지금 핸드폰이 전부 이렇게 좀 자유로우신 상태인가요? 핸드폰이 자유로우신 상태면은 네이버 검색창을 한 번만 잠시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그냥 잠시 분위기 전환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크라티브라고 한 번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티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소크라티브라고 치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쯤에 소크라티브 학생용, 뭐 아니면 그냥 소크라티브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크라티브를 누르시면은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학생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늘은 학생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방 번호를 입력하세요. 혹은 룸 네임이 나오면 거기에 영어로 모건 피아노, 이러면서 깨알 홍보 자랑입니다. 모건 피아노에 대한 MOKWONPIANO를 띄어쓰기 없이 한 번만 쭉 써주시고요. 입력하신 후 들어가시면은 몇 가지의 설문 사항이 조금 나올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면 되니까요. 그래도 오늘 강의가 더 길어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네이버 창에서 소크라티브를 검색하시고요. 소크라티브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냥 로그인만 누르시면은 방 번호를 누르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학생으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스튜던트로 입장을 하시면은 잠시 하겠습니다. 거기에 모건 피아노라고 입장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설문이 진행됩니다. 네, 전부 영문입니다. 전부 영문으로 MOKWONPIANO. 혹시 그러면은 화면이 나오셨나요?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입력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연령은 네, 괜찮습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되니까요. 여성분이 많으시고요. 연령은 30대에서 40대가 많으시군요. 20대도 한 분 계시네요. 네. 전공자분들도 계시고. 네. 자, 지금 이 내용은 별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전공자분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네, 이걸 봤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지 좋을 것 같고요. 합창 반주 테크닉을 좀 원하십니다. 라고 쓰신 분도 계신데요. 예, 기타에. 합창 반주 테크닉. 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연령, 성별, 경력, 전공. 경력이라 하면 사실 여러분이 합창단에서 일하신 경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뭐 지금 이런 것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수업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짤막한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잠시 뒤 틀어드리는 동영상에는 흰 티셔츠를 입은 여성 3명과 검은 티셔츠를 입은 여성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팀은 서로 간에 농구공을 패스하면서 이제 공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흰 티셔츠를 입은 여자분들이 서로에게 몇 번의 패스를 하는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한 번만 세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은 티셔츠도 옆에서 막 방해를 할 텐데요. 그거를 피해서 흰 티셔츠를 입은
3명의 여성분들이 몇 번의 패스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준비가 되면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스를 하고 있죠. 흰 티셔츠를 입은 여자들, 여성분들입니다. 어떻게 잘 세셨나요? 혹시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13번, 15번. 아,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네요. 정답을, 이 화면이 멀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생소하셔서 그런가요? 자, 사실은, 이제, 이게, 잠시 뒤에 얘기할 반주자의 역량에서 좀 갖춰야 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억지로 끼워 맞추긴 했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스를 하는 동안, 고릴라가 나왔다가 지나간 걸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라고 말씀 지금 이렇게 딱 와닿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화면을 한번 다시 틀어볼 테니까 한번 고릴라가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흰 옷을 패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패스하고 있네요. 이거는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저도 이거 하는 동안. 아니, 저런 게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화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릴라가? 이러고 지나갔는데, 고릴라에 보신 분이 지금 여기는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사실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은 절반 정도의 분이 고릴라를 보시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고릴라가 저렇게 나와서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 고릴라를 못 보신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이 사라지는 걸 보신 분 계신가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화면을 잘 보시면 이제 고릴라가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근데 검은 옷을 입은 여자도 한 명 사라집니다. 이 순간 사라지고요. 대신 고릴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명의 까만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빨리 진행하는 거. 뒤에 커튼 색깔이 보이시나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색이 옅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옅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만 계속하면 재밌겠죠. 사실은 특강보다도. 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반주자는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넓게 파악하면서 그럴 수 있는 반주자를 좀 떠올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피아니스트와 솔리스트의 관계에서 본다면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잘, 솔리스트는 자기의 파트를 잘, 이런 그 관계만 생각하시는데요. 솔리스트에 비해서 반주자들은, 그게 합창 반주가 됐던 가곡을 반주하는 성악 반주자가 됐던, 바이올린을 반주하는 관현악 반주자가 됐던, 자기의 파트 외에도 솔리스트의 파트와 전체의 스코어, 밸런스, 리듬의 운영, 템포의 설정,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악보를 넘길 때 내가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나, 아니면 조명이 어떤가, 이 모든 거를 다 그 현재 상황에 맞게끔 유동성 있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반주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아까 혼자서 딱 고릴라를 보셨잖아요. 그렇게 넓게 보시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주의가 산만한 걸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서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니, 이건 약간 농담이고요.
사람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건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다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는 거 외에도 음악 안에서는 좀 넓게 봤을 때 그 역할이 바로 반주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주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말 그대로 우선은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우선 피아노 연주자니까 반주자겠죠. 네, 네, 반주자는 피아노만 반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악에서는 네, 고수들이 반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반주를 하기도 하죠. 반주자는 피아니스트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됩니다. 반주자라는 역할은 그 현재 주연이 돼야 되는 주인공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모든 인물을 가진 사람을 반주자라고 하겠죠. 예전에는 영어로 어컴퍼니스트 이렇게 해서 반주의 역할을 좀 구분지었죠. 근데 제가 한국 반주협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은 그 반주의 역할을 조금 협력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들을 아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가수들도 콜라보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뭐 누구랑 누구 콜라보 아니면은 또 다른 건 피트하고 점 있는 피처링, 누구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사람에게 종속돼서 뭔가를 숨어서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협력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 좀 급부상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주자가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좀 위상을 으쌰 이런 건 아니지만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고요. 솔리스트 역시 저 반주로 인해서 내가 돋보일 수 있구나. 저 사람은 나의 파트너다라는 인식으로 조금 인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주자는 음악계의 중심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지휘자는 지휘자 오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휘자가 제일 중요하고 뭐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이 제일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음악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음악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주자는 성악가, 관현악, 무용, 연극, 뭐 심지어 뮤지컬, 뭐 오케스트라, 모든 분야, 발레 이런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공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중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방의 감초라고 하기엔 좀 없어 보이고 싸 보여서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선택했다고 한 게 음악계의 중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주자가 없는 바이올린 소나타는 솔직히 솔로 소나타도 있겠지만 굉장히 밋밋할 겁니다. 반주가 없는 합창은 아카펠라가 아닌 이상은 풍성함을 잃을 거고요. 반주가 없는 발레 음악은 마임을 보듯이 감동이 적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물론 배경음악이 쓰이니까 그걸 반주자가 역할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무성 영화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이 굉장히 적을 거거든요. 공포 영화에서 혹시 소리를 죽이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으악 하고 나와도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음악이 주는 효과, 그 효과를 담당해 주는 역할이 바로 반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주자는 멀티플레이어여야 됩니다. 네. 반주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성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성부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아닌 솔로 파트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두 개의 다른 음악을 그냥 죄송합니다. 이 땅은 좋지 않은 말이죠. 자, 시작해서 그냥 둘이 같이 가서 시간 내에서 끝나고 마는 음악이 되거든요. 여기서 멀티플레이어라는 거는 나의 음악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완벽하게 소화하고 둘이 할 때는 상대편의 음악 혹은 셋이 할 때는 셋의 음악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스코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라고 하나요? 뭐 자동차도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처럼 반주자는 조금 더 사실은 더 높은 수준에 놓여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리스트보다도. 자, 그 다음은 박학다식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사실 저는 한문을 배운 어쩜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은 앞쪽입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넓게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조금 이렇게 유머스럽게 우스갯소리로 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뒤에 있는 박학다식이란 열불 박자를 써서 열불 박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네. 그래서 많은 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반주자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기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바이올린에서 뭐 활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악에서 호흡이나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페라에서는 반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반주를 해야 되는지, 혹시 만약 그게 아까 연극이라면 연극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주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막 연출가만큼 혹은 무슨 지휘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설명을 해주고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코치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박학다식한, 열지만 박학다식한 그런 반주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주자, 지휘자, 코치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요 전 시간에 이제 지휘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반주자는 지휘자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유일한 인물이 반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합창 반주를 한 7, 8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뒤에서 나오는 단체에서 지휘자 선생님의 아까 그 좋은 컨디션도 제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해놓으면 템포가 무너지고요. 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보통 때보다 막 당겨주면은 어쩔 수 없이 지휘자 선생님은 쫓아오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한 건가요? 지휘자를 반주자가 끌고 가는 반주자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상황에 따라서 반주자는 지휘자를 돕는 역할 더하기 지휘자를 안전하게 감싸 안아주고 템포의 설정이라든지 리드해 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었을 때 진정한 좋은 반주자가 되지 않을까. 지휘자 선생님이 그날에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템포가 느려질 수 있으면 보통 때 하던 그 템포를 조금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푸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어딘가에 밸런스를 봤을 때 오늘따라 유난히 어느 파트가 작다. 그러면 그 파트의 반주가 좀 어울리는 성부를 키워서 그쪽을 좀 더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게, 자, 같이 할 수 있게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의 역할도 살짝 숨어 있고요. 또 이제 연습 때는 코치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만 하죠. 반주자의 입장에서 반주자는 굉장히 좋다고만 말을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조연입니다. 주연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반주자 끝나고 나와서 반주자가 대표로 인사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콜라보해서 요즘은 옆에 서서 같이 인사하고 같이 박수를 받지만 그래도 조연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화려한 조연이죠. 영화에서도 조연이 막 뜨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요즘은 반주자들도 굉장히 많은 팬들을 거느린다는 표현은 별로 안 좋고요. 팬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반주자를 보러 오히려 솔리스트가 아닌 그 반주자가 하는 공연만 쫓아다니는 그런 극성 팬들도 있을 정도니까 화려한 조연이란 말이 뭐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전공적인 면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인격적인 아니면 내면에 가져야 될 반주자로서의 그런 역량, 자질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주자로 가져야 될 한 3가지 자질을 뽑는다면은 이 자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덜 중요하게 느껴져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반주 테크닉. 반주자 하면 반주를 잘해야죠. 네, 당연합니다. 반주 테크닉 우선은 화려한 테크닉도 있어야 됩니다. 우선 테크닉이 안 좋으면서 반주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글을 잘 못 쓰면서 작가가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우선 테크닉이 뛰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려운 테크닉 아니면 음색을 만들어내는 테크닉 아니면 초견 테크닉 이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테크닉을 잘 갖춘 반주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있어서 훌륭한 반주자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테크닉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폭넓은 레퍼토리라고 그랬는데, 레퍼토리. 네. 많은 작품을 경험해 본 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아까 경험을 봤는데, 아직은 이렇게 10년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얘기는 경험이 쌓아져야 그 경험으로 인해서 좋은 반주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생긴답니다. 어디나 다 그렇겠죠. 뭐 독일에서 말하는 마이스터, 뭐 이런 장인이 되려면은 뭐 1, 2년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10년, 심지어 뭐 수십 년 해서, 저희 성심당 몇 년 뭐 전통인가요? 뭐 어디 뭐 몇 년 전통인가요? 뭐 60년, 100년 이렇게 쌓여갈 때 그 노하우가 자기의 그 실력이 되듯이, 지금 여기서도 반주에서의 노하우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레파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 치는 반주자이긴 한데, 예를 들어 갑자기 뭐 3일 뒤에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반주를 부탁한다면, 만약에 그 곡을 연주한 반주자라면은 알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에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한 30분짜리 대곡이라면 아무리 잘 치는 반주자라도 잠시만요. 제가 이거 안 했는데 3일 동안 열심히 해서 해볼게요. 과연 믿음이 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반주자가 되려면은 많은 경험, 많은 곡을 다뤄본 그 반주자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반주자의 자질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테크닉이 아무리 좋고요, 레퍼토리가 아무리 많아서 모든 곡을 다 칠 수 있어도 성격이 안 좋으면 안 찼습니다. 이게 지금 웃으시죠? 네, 여기 지휘자분들도 계시고, 지휘자분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같이 할 반주자가 너무 잘하고 뭐든 시켜도 다 잘하는데, 뭐만 하면 반주자님 수요일 6시에 시간 되세요? 어떡하죠? 그날 저 미용실 잡아놔서 못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번 뭐 연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연주비를 많이 못 드려서요. 그럼 저 이번 빠질게요. 지극히 그냥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품이 안 돼 있으면 테크닉이 좋아도, 또 아무리 레퍼토리가 많아도 아무래도 좀 멀리 하겠죠. 정말 그때는 급작스럽게 뭔가 필요할 때 비상시에 연락할 반주자로서,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비상시에 뭐 10번 중에 100번 중에 한 번 비상이 일어났을 때는 반주자로서의 인품은 없어도 레퍼토리랑 테크닉이 있으면은 그때 찾는 반주자. 너무 성격이 좋고 조금 레퍼토리는 부족해도 한 달 뒤에 공연이 있으면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을까요? 아까 그 사람을 찾을까요? 네, 당연히 저랑 잘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휘자의 입장에선 내가 코치를 해서 뭔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반주자가 훨씬 더 편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반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계산한 대로 딱 돼가고 있네요. 네. 시간이 여기서 잠깐 테마의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이 마에스트리라는 합창단 혹시 아시나요? 이 마에스트리? 네, 이 마에스트리의 합창단의 2012년 정기 연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실황 연주 KBS 중계석에 나왔었던 영상을 잠깐 한 곡만 보고 오겠습니다. 푸치니 트란도트에 나오는 네순 노르마 입니다. 잘 들리면 좋겠는데, 네, 화면에서는 잘 들릴 텐데요. 화면 전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영상 전환은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비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곡이죠. 뭐 솔직히 이 감동이 막 강하게 들리면 좋을 텐데, 잘 찾아보시면 저도 있습니다. 아직은
검정 머리일 때 저랑 좀 저 사람이 누구야? 딱 10년 전인데요. 혹시 아시는 성악가들도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음량이 잘 안 들리는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는데요. 지휘자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배웠었던 선생님이죠. 양재무 지휘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귀국하자마자 잠시 뒤에 이마이스라는 지금 합창단의 2회 공연부터 1회 공연은 김주영 선생님이 하시고요. KBS에서 MC로도 활약하시는 김주영 선생님이 하시다가 2회 공연부터 연결받아서 대략 한 7, 8년 정도 같이 공연했습니다. 그 이때 이제 얻은 게 어떻게 보면은 합창 반주로서 배워야 할 거를 현장에서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곡은 당연히 반주가 뭘로 돼 있죠? 그렇죠. 오케스트라 되어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혼자 하기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투피아노로 반주를 하기 시작했죠. 요즘은 너무 투피아노로 반주를 하는 게 이런 큰 합창단에서는 당연시 된 것 같고요. 사실 시작은 그 조그만 건의 하나로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었을 때 굉장히 아늑한 목소리로 들리죠. 사실 저 7, 80명과 리허설을 할 때는 저는 귀에 꼭 휴지를 막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웃으셨는데 휴지를 막지 않으면은 정말 이 끓어오르고 귀가 이 옆에다 스피커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연습 때조차도 꼭 막고 해야 되고 연주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감을 듣기 위해서 그럴 수는 없지만 자, 저기서 오는 압도적인 소리랑은 그 소리의 사운드에 우선 첫 번째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은 저렇게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하이 정말 C 혹은 더 높은 음을 냈을 때는 여성분들이 기립을 하기 시작하시죠. 네, 그 목소리에 압도당하는. 자, 오늘 여기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어떠셨나요? 그 제일 처음에 굉장히 조그맣게 드렸던 까르미나 브라나도 저희가 했던 공연 중에 이 똑같은 이 음악회 안에 있었던 음향만 제가 따온 겁니다. 이제는 조금 방향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반주자라면 누구나 생각해본 고민이라는 느낌으로 했는데요. 솔직히 반주자만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테크닉적인 면에서 반주를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치는 곡이 혹은 내가 같이 연주해야 되는 곡이 순수하게 피아노로 반주를 하게끔 작곡되어진 곡인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합창곡 안에서 오케스트라를 피아노로 편곡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곡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공연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 오케스트레이션 달리 말하면은 관현악법 아니면 스코어 리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너무 어려운 말로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라의 그 풍부한 음량을 피아노로 옮겨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로 낼 수 있는 음량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음량을 크게 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뚜껑을 크게 열고 마이크를 갖다 놓고 확성을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이 부분은 타악기가 낼 수 있는 그런 타악기적인 소리를 내거나 어느 부분에서는 금관악기의 그런 웅장함이나 강렬한 사운드를 낼 수 있을지 그게 음량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음색의 크기로 혹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베이스 순서는 엉망이었지만요. 그 유리하게 흐르는 레가토의 사운드를 어떻게 피아노로 처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단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반주를 하시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그건 생각일 뿐. 생각은 생각일 뿐. 나의 소리는 피아노의 소리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요즘은 너무 좋은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또 그 너무 친절하게 스코어까지 나오면서 나오는 게 많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은 전부 IMSLP나 이런 데 스코어를 따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그걸 놓고 CD를 들어가면서 하다가 또 조금 지나가면 다시 백 10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었는데, 이제 너무 편하게 유튜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싶은데 탁 악보 펴면서 여긴 뭐네? 이러면서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악기가 어떤 음색을 내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사운드를 모방하려고 하는 반주자와, 그렇지 않고 이 곡은 맞아 오케스트라 곡이야, 나는 피아노로 쳐야지, 그냥 상상 속에서 여기는 크게 칠 거야, 여기는 피아노니까 작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반주자와는 분명히 큰 차이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곡들이 10곡 뭐 100곡이 쌓여가면은 훨씬 더 많은 이해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을 생각한 반주자에게 훨씬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관현 타악기에 의해, 사실 오케스트레이션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악기 하나하나의 특성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반주자를 얘기합니다. 현악기의 활 테크닉, 이럴 때는 어떻게 기다려서 살짝 맞추거나, 성악가가 호흡을 할 때 이럴 때는 음이 떨어지니까 어디서 잠깐 쉬어줘야 되거나, 합창에서는 수비토로 갑자기 확 줄 때 어떤 표현을 해주거나, 페달은 어떻게 써야 되거나, 이 모든 거는 관현악기나 죄송합니다. 성악까지는 다음인데 미리 갔네요. 관현악기와 타악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좋은 반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해 없이 그냥 저 멜로디를 피아니스트의 생각으로 흐르는 멜로디를 반주를 한다 치면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균형과 부조화가 일어나겠죠. 네. 또 하나의 장르입니다. 관현악기가 있었으면 성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딕션이라는, 단지 반주자로서의 그 감각적인 귀로 듣는 문제가 아닌 딕션이라는, 내가 곡을 얼마나 해석해서 저 성악가의 느낌을 같이 쫓아갈 수 있을지. 제가 여기서 지금 독어로 무언 유머를 하더라도 독일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웃으실 수 없는 것처럼, 독일어로 된 리트나 아니면 프랑스 샹송이나 여러 가지 그 나라의 가사에 맞는 내용이 있는데 슬프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희극적인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밝지만 난 지금 누굴 죽이러 가는 내용인데 단지 들리는 화성만 갖고 엉뚱한 상상을 해서 반주를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비슷하게 나 자신은 착각 속에서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음악의 내용을 알고 있는, 혹은 실제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할 일은 없겠지만요, 그랬을 땐 굉장히 코믹한 상황이 되겠죠. 가사에 대한 이용, 저희 지금 이렇게 해서 야 나 너 죽이러 간다 이러고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이런 반주가 생겼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즐거운 분위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인 것처럼, 딕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악가의 호흡과 발성에 대한 내용까지도 파악을 해야 좋은 반주자라고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고 계시죠. 전부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조금 저한테도 낯선 단어입니다. 사실 자 전조 좀 해서 쳐줘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누가 전조를 해서 그려오지 않는 한 전조를 그 자리에서 쳐낼 수 있는 연주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코드 반주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코드 반주로 가요 반주나 아니면 CCM을 할 때 곡 전체를 통째로 외울 수 있을 만큼 코드가 들어와 있다면은 그거를 한 조 위로 두 키 위로 했을 때 그때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 조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3도로 올려치는 반주자의 얘기, 피아니스트의 얘기,
이걸 과연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모든 걸 다 지키면서 치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공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건 제 생각엔 조성진 피아니스트한테 부탁해도 뭐 슈트라우스의 빠른 곡을 그거 3도 위로 쳐주세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판단을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는 내가 어떤 곡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 그 화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악보는 살짝 거들 뿐 그 전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머릿속에 있는 그 화성의 이해로 아 이거니까 3도 위야 라고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나오는 그런 전조의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조라는 건 이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해도 수도 없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여기만까지. 네, 마지막으로 초견 연주가 좀 필요합니다. 반주자들에 있어서 초견이라 하면 사실 애증의 관계죠. 초견을 잘하면은 굉장히 좋은 반주자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휘자 선생님 되었고, 자 반주자 선생님 이거 한번 해줄까요? 자, 그 혼자선 다 아십니다. 지휘자들은 다 알죠. 당연히 지휘해 주시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과연 얼마나 반주자가 이 악보를 센스 있게 캐치해서 분위기에 맞는 연주를 할 수 있는지가 내가 반주자라면 갖고 있어야 되는 고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하는 걸 좋거든요. 자, 잠시 저희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 분위기도 좋고 이제 슬슬 약간 눈이 감기시죠? 슬슬 감기시죠? 이럴 때는 바로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5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일부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일부 강의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지금 아까 현장에 계신 분만 느끼셨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액션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죠. 그래도 액션이 강했을 때 리액션이 저에게는 힘이 되고 그리고 강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또 잠깐 분위기 집중을 해야죠. 네,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한 장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책을 전부 덮어주셔야 돼요. 책을 덮어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 드린 거에 이미 정답이 유출이 돼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윌리를 찾아라. 네,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얼만큼 보일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면 그 첫 페이지만 보여주시면 제가 이런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지금 요 위에 있는 조금 잘렸네요. 요 두 사람의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코로나 시대여서 좀 한번 잡아서 저희 이거 좀 한번 제보를 해볼까. 보이실까요? 잠시 어둡게 해드릴까요? 여기를 잠시 어둡게. 이건 조명이 아니군요. 네, 그것만 감사합니다. 저 훨씬 잘 보이네요. 요렇게 생긴 두 명을 좀 찾아주시면 좀 잘리긴 했지만 제가 빨리 찾으시면 제가 이 커피를 하나씩 쏘겠습니다. 어디요? 그냥 다 빨강입니다. 어디쯤 갈까요? 여기서 어디로? 예. 여기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아니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네, 커피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꼭 알려주세요. 자, 혹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요 얼굴은 요 얼굴이었네요. 요쪽에 왼쪽에 있는 얼굴도 한 명 있습니다. 빨리 집중해서 찾으시죠. 이제 찾으신 분은 2잔 받으시면 안 되니까 기다리시고요. 다른 분들 네, 빨리 찾으세요. 네, 커피 제가 쏴드립니다. 맨 앞에 어디쯤 있을까요? 혹시 이게 보인다면 뭐 기둥 아니면 어디 이렇게
제가 가볼까요? 네, 어디로 더 갈까요? 이쪽으로요. 이쯤인가요? 제 손가락 끝으로? 네, 더 위요. 이거보다 더 위인가요? 여기요. 아, 여기는 마스크 썼네요.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 동네가 아닙니다. 이쪽 동네가 아니어서요. 제가 지금 이쪽에 있는 건 어딘가 이쪽 근처에 한 명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막 진행하시는 분들도 막 찾으시려고 굉장히, 이런 것만 또 할 걸 그랬어요. 자, 어디를 좀 갈까요? 제 손가락으로. 자, 너무 시간 관계상 앞으로 2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주제 영양 강아지 지금 숨 그림 찾게 다니니까요. 힌트! 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쪽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손가락 끝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아니, 스톱하세요. 인류? 네, 이따가 끝나시고 저한테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연락처 딴 건 아닙니다. 연락처 딴 건 아니고, 네, 기프티콘, 제가 제 학생들에게 웃기는데, 제가 이모티콘 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프티콘 하나씩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명의 마스크를 안 쓴 시민들이 있죠. 요즘에 이러면 큰일 나겠죠. 언제쯤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지 참 별게 다 나옵니다. 맞죠? 자, 분위기 전환 겸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또 이런 거랑 살짝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손목시계가 하루 1초씩 느려지는 시계보다 더 정확한 땡땡을 표시할 수 있다. 네, 그거 다 나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리액션이 좋아요. 고장이 나서 멈춘 손목시계가 하루 1초씩 느려지는 시계보다 더 정확한? 그렇죠.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지만 하루에 1초씩 계속 늦어집니다. 1초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1초면은 그 다음날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날도 틀린 거고, 뭐 한 3,600일쯤 지나면 1시간이 틀릴 테고요. 그렇게 또 곱하기 24쯤 돼야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그때 가야 딱 한 번 맞겠죠. 그에 비해서 고장난 시계는 서 있으니까 24시간마다 한 번씩은 맞습니다. 네. 12시 맞았네? 그리고 다 틀리고 12시 맞았네? 다 틀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반주의 테크닉 중에 약간은 좀 이렇게 웃지 못할, 하지만 이게 더 정확한 테크닉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그게 뭘까요? 바로 자, 가주세요. 뭘까요? 초견입니다. 네. 그래도 반주 역량 강하니까 뭔가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뭐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여기에 상주로 불러주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반주 강의를 1년 동안 하면은 그때는 반주법을 다 익히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초견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초견을 발전시키기 위한 테크닉 훈련입니다. 초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치고 다 맞았는데 한 번 어긋나서 한 박자씩 뒤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다 맞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음악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첫 마디에 한 음만 맞았지만 기다리다가 둘째 마디에 첫 음 맞고 넷째 마디에 가서 첫 음 맞으면은 적어도 음악에 방해는 안 되면서 중간중간 맞추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스러웠고 아이러니한 그런 발상이지만, 내가 틀릴 바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쳐서 틀리면 그건 다 틀리는 거고요. 안 치고 있으면은 맞을 기회를 찾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무슨 강의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단연간의 경험에서 나온 초견 연주입니다. 정말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뭐 한 20년 전, 30년쯤 전에 제가 반주를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1985년 3월입니다. 이렇게 달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이제 예원학교라는 데 입학을 해서 지금은 연세대에서 비올라과가 아니죠. 비올라 교수로 있는 김상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향상 반주, 그러니까 이제 첫 연주 반주를 했던 게 첫 경험이었는데요. 물론 나가서 엄청나게 재밌게 틀리고 들어왔는데요. 둘 다 저만 틀린 건 아니고요. 이거 방송에 남나요? 남아도 뭐 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제가 더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자, 이렇게 많은 반주에 뭐 한 35년이 되겠군요. 반주를 하는 동안 정말 처음 보는 곡을 가지고 무대에서 연주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입시의 반주자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때는요. 독일에서 입시의 반주자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때는 정말 어떤 곡이 올지 모르는데 그냥 내놓고 그 자리에서 반주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진짜로. 그럴 때는 굉장히 막막하죠. 그럴 때는 반주자도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프로래도 좀 다 빼고 베이스만 좀 쳐주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요령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초견을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 테크닉 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연구해서 한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면 저 논문을 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초견에 대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저 자신도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다가 요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견이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초견이 중간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보다는 조금 위에. 근데 제가 초견을 하면서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교수님, 초견 어떻게 하면 잘하죠? 그랬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초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일 정말 정답 같은 정답은 뭘까요? 단순하면서도 초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 쳐봐가 지극히 현명한 답이지만 그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많이 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야 교수님, 저 어떻게 하면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 연습해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습해야지는 맞는데 연습 방법을 알려줘야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 방법이 없는 연습은 노동이죠. 그것처럼 초견도 많이 쳐. 이거는 그 초견의 방법을 알면서 많이 쳤을 때 가능한 내용이지, 많이 친다고 초견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발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우선 후루야 시니치라는 일본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피아니스트의 뇌 했는데 그 옆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뇌과학으로 풀어낸 음악과 인체의 신비. 한번 사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전자도서관 이런 데 가서 대여를 해서 보시면 되고, 금세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뭐 즉흥 연주, 그 다음에 부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테크닉, 그 안에 초견도 있는데요. 그걸 과학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이 가능하구나 라고 조금은 동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초견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걸 오늘은 제 임의로 몇 가지만 뽑아서 정리를 살짝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눈의 움직임, 주변시라고 해놨는데요. 세카드 해갖고 안구의 움직임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초견이 발전 가능성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우선 초견을 할 때 막 긴장하고 떨려서 눈이 막 시선을 잃고 막 어디를 가야 될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피아니스트는 주로 초견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 촬영을 통해서 보면은 초견을 잘하는 분들의 악보를 보는 걸 카메라로 찍으면은 딱 고정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 내가 봐야 될 때, 또 그 다음 내가 봐야 될 때, 이렇게 초점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돼 있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견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습을 할 때, 내가 초견 연습을 할 때는 많이 치는 가운데 한 곳을 보고 또 그 다음 곳을 응시하고,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주위의 음표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한 번에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오른손을 한번 봐주시면요. 제 오른손을 보시고 잠깐만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이크를 봐주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제 마이크를 눈으로 봐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손가락이 몇 개 펴져 있죠? 아니 마이크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보셔요. 지금은요. 이렇게 주변시를 사용하면은 초점을 고정시키지만 음표가 변하는 내용을 사실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얘를 보고 마이크를 보라면 떠보고 마이크만 쫓아간다는 거죠. 눈은 솔직히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은 고정을 시켜놓고 그 주변에 있는 음표들이 다 보인다는 거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세카드, 안구의 도약 운동으로 내가 봐야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음표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 장소로 확 이동하는 거죠. 순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눈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럼 이쪽 주변에 있는 이겁니다. 자, 한번 봐주시면요. 유튜브에서 과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좀 황당하시죠? 제 손은 아닙니다. 자, 손으로 여기를 치러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곡을 칠 때, 손으로 여기를 치러 왔을 때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여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고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겠죠? 네. 자, 눈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눈은 악보상의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은 계속 연주가 되겠죠. 쭉 연주가 되겠죠. 계속 되는 동안에도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초급 단계에서는. 그러다가 미, 파, 솔 지금 둘째 마디에 도착하는 순간 손이 여기에 도착할 때쯤 눈을 한 번에 일로 옮기는 거죠. 한 번에 옮기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초견 테크닉에서 필요한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이거는 초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에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끝날 때쯤 손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눈은 이제 예상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확 움직이는 거죠. 세카드, 눈의 안구 운동이 한 번에 한 지점을 정해놓고 도레미솔라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이건 초견 때 필요한 겁니다. 연주 시엔 이건 아니죠. 초견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곡을 빨리 연주할 수 있는 급속도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단기 기억이라는 워킹 메모리가 작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짧은 시간 동안 사물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나 틀렸다. 나 기억력 안 좋은데. 이제 난 초견 끝.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게 물론 요 워킹 메모리 단기 기억 안에는 선천적으로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기억하는 메모리의 크기는 뭐 12기가, 24기가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16기가, 32기가처럼 사람마다의 용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지만 요걸 규칙성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조금 해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느 정도의 메모리면 되느냐? 왜 혹시 이렇게 카드 뒤집기 게임 하시나요? 이렇게 막 다 뒤집어 놓고 다 엎어 놓고 카드 뒤장 해갖고 짝 맞으면 딱 내 걸로 가져오는 그 정도의 단기 기억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화분 나왔는데 심지어 이렇게 틀리면 그거는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짧게는 1초 길면은 한 3, 4초 정도 기억만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한 건데요. 역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곡을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시선은 어디쯤 있어야 될까요? 한 요 정도? 이게 너무 작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요 정도. 제가 누르지 않고 왜 가서 손으로 할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자, 눈은 저 정도에 놓고 시작할 겁니다. 아직 손은 안 왔어요. 손이 도착하면은 눈은 뭘 하냐? 파악을 하는 거죠. 잠깐만. 밀어주세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겠는데? 라고 뭐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눈이 아니라 머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뇌가 조금 전에 뇌로 보이시나요?
제 화면에선 잘 보였는데 좀 끔찍한 뇌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괜찮은 예쁜 애로 가져왔는데 조금 전에 봤던 눈의 역할을 지우고 그 눈에서 했던 걸 머리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어두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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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한 2, 3초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눈은 어디를 가느냐? 외웠으니까 1위로 가는 거죠. 그럼 아직 곡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눈은 어디가 있나요? 지금부터 세 마디 뒤에, 세 번째 마디, 못 갖춘 마디로 하면은 두 번째 마디쯤 가 있는 거죠. 눈이 그쯤 가 있으면은 이제 손은 외웠던 역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이 이 자리쯤 왔을 때 다시 조금 전에 기억하셨던 눈의 움직임, 세카드의 그 효과를 빌어서 눈은 이리로 와야죠. 그 자리에 오면 또 뭘 해야 될까요? 여기도 기억을 해볼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아까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이동했는데 여기를 외워야지. 그리고서는 다음 할 일은 뭘까요? 눈이 다시 또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바로 다음 마디를 눈의 운동을 통해서 초견을 늘렸다면 이제는 다음 마디에 있는 거를 살짝 기억해 놓고 그 다음 마디로 눈을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에서는 한 줄에 예를 들어 3번의 눈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번엔 2번의 움직임과 워킹 메모리를 쓰는 거죠. 단기 기억력을 써서 2번 정도로 줄이고 손이 다시 이 정도의 위치에 오면 내가 지금 여기를 외우고 있으니 눈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쭉 와서 이 자리를 보는 거죠. 연주는 저쪽에 위에서 아이고 저기 손이 안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잘렸는데요. 저 위에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손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손이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눈은 이미 이쪽에 와 있는 거죠. 초록색일 때. 초록색 손 그림이 있을 때 눈은 초록색으로 이쪽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앞에 있는 악보를 본다는 거는 연주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쉽죠. 지휘자 선생님들은 몇 마디 앞에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서 지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반주자가 내가 연주를 하는 입장에서 앞을 본다는 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초견을 통해서 이러한 연습, 조금 전에 1단계 눈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2단계 살짝 들어간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앞에 멜로디까지 한 번에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만 더 높인, 사실은 더 깊이도 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해와 분석 그리고 선율의 예감이라고 했습니다. 경험입니다. 결국은 멜로디와 리듬의 경험, experience, 경험에서 오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많이 쳐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견을 많이 쳐봤다는 게 아니라 곡을 많이 쳐봤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선율이 어떻게 흘러가면은 화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혹시 감으로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엔 무슨 코드가 나올 거야 라고 그게 맞으면 우와 역시 나는 약간 이렇게 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리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곡을 하다 보면 앞에서 했던 멜로디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조가 바뀌어서 움직이네, 아니면 요 멜로디가 이렇게 나왔고 리듬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 라는 그거를 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 초견이 조금 더 좋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첫째 줄이 아까 그런 두 가지 종류로 왔습니다. 둘째 줄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보고 잠깐 따라랄라랄라 뭔가 동형 진행, 비슷한 형태의 연주가 눈에 딱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이 놓여지는 순간 눈이 한번 다음 앞으로 가볼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워킹 메모리가 아니라 한번 다음으로 가볼까라는 눈을 옮겼을 때 여기도 똑같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외우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아까는 억지로 막 외우고 지나갔는데 어떤 형태가 비슷한 게 나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이 옮겨지고 여기는 쉽게 외울 수 있네.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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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몇 번이 될진 모르지만 이런 게 계속 나올까라는
상상 혹은 예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눈이 앞으로 간 상태에서 더 이상은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계속 그 건반의 위치에 맞게끔 내려가고 그 대신 아닌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8분음표가 끝나면 저쯤이겠다라고 심증이 이게 마음속으로 이쯤이면 좋겠다라는 데를 눈으로 딱 갔을 때 다른 게 딱 나오는 순간 거기까지는 왔던 패턴대로 계속 가면은 초견 연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착한 부분에서는 뭔가요?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열심히 눈으로 보고 있어야죠. 열심히 눈으로. 지금 손은 계속 오고 있을 겁니다. 따라따따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는 동안 눈이 보고 있다가 잠깐 이제 이 정도면 다다다다다람에 대한 이해가 되면 눈은 다시 손이 나오는 순간 이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보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아까 따라따따라미였지만 지금 다라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라 하고 뭔가 바뀐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손이 저기 도착할 때 눈으로 보고 다른 건 알았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워킹 메모리. 잠깐의 기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눈은 밑으로 이동을 해야죠. 전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눈이 이동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작동을 해야 될까요? 잠깐! 이건 어디서 봤던 앤데? 여기서 봤던 앤데. 비슷한 리듬 형태라는 걸 순간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높이만 보고 나머지는 생각으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겠구나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해는 여기선 되시죠.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저거를 생각하면서 초견을 한다는 건 조금 집중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초견 누구나 다 잘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공짜로 얻어가는 건 없듯이 지금 이런 훈련이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라는 또 예측이 될까요?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 나왔던 패턴이 여기로 왔으니 그 다음 패턴은 여기서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떨어질 때 초견이 좋은 거죠. 선율의 예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시는 분 같으면 막 끝까지 갔어요. 악보의 끝, 정말 끝마디까지 갔어. 넘길 손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음 페이지를 그냥 무조건 한번 쳐보죠. 아무거나 눌러보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딱 뒤집었는데 그 코드가 딱 넘으면 어떻게 돼요? 우와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율의 진행이라는 게 뭐 특별히 너무 뭐 12형 기법 아니면 현대 음악이 아닌 이상은 낭만, 고전, 뭐 인상이든 흘러가는 패턴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 도, 솔이지 도, 뭐 솔샵, 시 이렇게 막 무작위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반주의 패턴에서는 베이스의 진행이라든지 도, 시, 라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엔 솔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초견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은 솔을 볼 필요가 없이 다음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견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많이 치면 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이론적인 게 있고 아까 잠깐 외우는 눈의 움직임이 동반됐을 때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초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좋은 반주자는 사실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초견을 선택하냐면 마을 합창단이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선생님은 분명히 프로실 겁니다. 네, 아까도 보면 하지만 많은 합창을 하시는 분들은 전공을 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레퍼토리를 하나만 파시나요? 하나만 막 3년 파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합창단의 요구에 의해서 많은 레퍼토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반주자 선생님들은 바빠 죽겠는데 오자마자 이걸 딱 하려면 사실은 촉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은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남몰래 실력을 갈고 닦으시면은 조금 더 우와 우리 반주자는 뭘 갖다 놔도 다 쳐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손가락 번호라고 생각합니다. 핑거링은 사실은 핑거링은
악보에 쓰여 있는 거 핑거링 너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쇼팽 에튜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 선생님의 선생님도 한번 비너 에디션에 그 편집을 하셔서 그분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파벨 길릴로프라는, 그냥 그 선생님 손에 맞는 대가의 손가락에 맞게끔, 그 대신 조금 이 정도면 누구나 하겠지라고 하셨는데 누구나는 아닙니다. 누구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라는 건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만 치지 않으실 거라면 뭐 1로 치던 3으로 치던 1, 2, 3으로 치던 그 연주하는 본인의 손가락에 맞게끔 살짝 고치는 게 훨씬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합창이라 뭐 반주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 곡에서는 여러 성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특성상 그런 포멀한,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손가락 번호를 고집해야 되는 반면, 반주에서는 그것보다 더 즉흥적인 손가락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손가락 번호, 독창적인 손가락 번호를 많이 개발을 하시고요. 그거를 나만의 에디션으로 담아 놓으시면은 연주를 하실 때 훨씬, 초견을 할 때도 훨씬 빠르게 적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강의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시간이, 제가 뭐 아까 그 소크라티브를 하나 더 해서 막 이렇게 막 질문도 받고 이러려고는 했었는데, 합창 반주에 뭐, 자, 그거는 조금 이제 먼 나라 얘기가 됐고요. 반주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이제 거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주를 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아, 난 너무 좋아. 마을 합창단 가면 언제나 좋아. 반주는 나의 인생. 이러시나요? 지휘자 선생님도 지휘는 나의 인생. 와, 음악과 함께하는 삶. 이러시나요? 주로 어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나요? 내일 연주. 아니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반주자가 갖는 스트레스는 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재정적인 스트레스. 야, 내가 반주해갖고 이거 도대체 뒤에서 내가 이거 도대체 뭘로 먹고 사나? 이런 경제적인 스트레스. 그래도 그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테크닉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뭘 연주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건 이렇게 뭐 3도가 나오는데, 야, 이건 도대체 누가 이따위로 써놨어? 이건 지가 연주 안 한다고 이렇게 써놨나? 이런 테크닉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연주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무대에 대한. 자, 마지막.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반주자라는 직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반주자가 겪는 유별난 스트레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썰렁 해줬습니다.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군요. 저만 받았나 봐요. 사실 뭐냐?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나와 지휘자의 관계, 나와 솔리스트의 관계, 나와 단원과의 관계, 나와 매니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요. 그렇죠. 시간을 전 딱 맞춰야 되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트레스 어떻게 참으세요? 죄송합니다. 답을 말해놓고 마음이 앞서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정답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반주자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또 참으세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그때는 그냥 관계를 끊으세요. 타협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느꼈을 때는 타협보다는, 자, 우리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자, 우리 그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관계를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게, 왜냐하면 반주자라는 직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반주를 글쎄요, 예전에 쉬었을 때
횟수로 쳤을 때 이미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2,000번이 넘었거든요. 2,000회가 넘었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 내가 저 사람과 평생 할 사람도 있지만 하면 내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하면서 내 수명을 단축시키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반주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의 반주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참고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마을 합창단의 반주자가 13명이 바뀌겠군요. 이런 사태는 벌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참으셔야 돼요. 참고 또 참으세요. 제가 너무 말이 좀 가벼웠나요? 네, 그래도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느끼는 저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반주자는 조금 더 인품을 넓게 가지시고 참으시는 성격으로 연습 하나까지도 다 인내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 혹시 짧게 Q&A를 제가 지금 0분인 관계로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안에 질문이 없으면 네, 항상 저도 이런 거 나오면 야 누가 질문만 해봐. 야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하기만 해봐 이러시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너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딱 하나만 받겠습니다. 5초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예상대로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런 역량 강화 시간에 와주신 반주자 선생님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 또 그리고 화면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으로 인해서 잠깐이나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뜻깊은 일이구나. 그리고 이 일로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대전이 됐으면, 대전 마을 합창단이 됐으면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선 아니면 우리나라가 됐으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일을 하시고 계신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그 2부 강연 반주법을 맡아주신 저희 민경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2개 강연을 끝까지 모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마을합창단 워크숍은 오늘 8일과 내일 9일 2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휘자 반주자분을 대상으로 하는 2개의 강연이 있었고요. 내일은 단원분들과 또 저희 마을합창단 전체의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오후 2시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방송이 끝났으니 개인적으로